안녕하세요. 비레벨 수다쟁이 연구실입니다.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팔레트를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. 팔레트를 소개한다더니 무슨 보따리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다 팔레트입니다. 여기 보시면 팔레트들이 보통 이렇게 메탈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금속 제품에 흠집이 나는 걸 싫어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옷을 다 만들어 주었습니다. 이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행할 때도 가지고 다녀서 상대적으로 좀 험하게 다루는 편인데도 보시면 흠집이 하나도 안 보이죠? 혹시라도 저처럼 이런 금속 제품에 흠집 나는 게 싫으신 분들은 옷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여기 보면 총 7가지의 팔레트가 있는데요. 팔레트가 7개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생각보다 팔레트가 그렇게 많지 않네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. 저에게는 하나하나 다 사용과 이유가 있는 팔레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으로 소개해 드릴 팔레트는 바로 이 방고흐 팔레트입니다. 방고흐는 로열 탤런스라고 네덜란드 화구 브랜드에서 만드는 학생용 수채 물감인데요. 제가 처음으로 구입을 한 수채 물감이고요. 이 팔레트를 구매를 하고 엄청나게 후회를 했습니다. 이유는 이 방고 팔레트 수채 물감을 사용하기 전에는 제가 페인트를 가지고 조색을 했었는데 이 수채 물감을 써보고 와, 이렇게 조색에 유용한 이런 재료가 있었다니 하면서 조금 더 물감의 숫자가 많은 팔레트를 살 걸, 조금 더 좀 질이 좋은 팔레트를 살 걸 하면서 후회를 했었는데요. 그래서 이 방고흐 팔레트 다음에 구입을 한 팔레트가 바로 시넬리에라는 팔레트입니다. 시넬리에는 프랑스의 전문가용 물감 브랜드인데요. 제가 프랑스에 살고 있으니까 구매하기가 비교적 쉬워서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. 원래는 18가지 물감이 들어있었던 팔레트였는데 제가 편의에 따라서 조금 더 물감을 채워 넣어서 지금은 37가지 색이 담겨있는 그런 팔레트입니다. 여기 담겨있는 물감의 발색에 대한 영상은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요. 혹시라도 물감 발색이 궁금하신 분은 그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팔레트는 따란! 맨 처음에 아까 옷을 벗기면서 보여드린 팔레트인데 우리나라의 문교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빈 팔레트를 사서 제가 그 안을 제 맘대로 이렇게 물감으로 채웠고요. 이 안에 들어있는 물감의 구성이 궁금하신 분이 계실 텐데 사실 이 물감 구성은 제가 권장하는 물감 구성이 아니라 크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. 왜냐면 이 색의 구성이 안료의 특징을 가지고 제가 구성을 한 팔레트가 아니라 조금 다른 이유로 구성을 한 팔레트이기 때문에 권장은 못 드리고요. 조만간에 제가 기본 팔레트 구성을 할 수 있는 또 안료에 대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. 그때 다시 커스텀 팔레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팔레트는 짜잔! 마이메리 블루라는 이탈리아 브랜드의 수채 물감 팔레트입니다. 보시면 팔레트 모양이 굉장히 좀 특이하죠? 이게 이탈리아의 폼이라고 이런 메탈 제품을 가공하는 그런 회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만들어진 팔레트이고요. 보통 일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팔레트에 물감을 담아서 팔고 이 팔레트보다 조금 더 가격이 높게 판매되는 물감을 이 팔레트에 담아서 판매를 하거든요. 근데 마이메리 블루는 그냥 이 팔레트에 담아서 판매를 합니다. 제가 여기 프랑스에서 살면서 가까운 유럽의 나라 사람들도 만날 기회가 많고 그래서 알게 된 건데 이탈리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국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.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이탈리아의 물감은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팔레트에 담자 뭐 이런 뚝심 같은 걸로 이 팔레트를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 은색으로 만들어진 이 폼 팔레트는 마이메리 블루만 사용하고 있어요.
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는 이렇게 36가지의 물감이 들어있는데요. 아까 시넬리에도 그렇고 이 마이메리 블루 팔레트도 그렇고 굉장히 깨끗한 편인데 이 두 팔레트는 제가 이 안에 들어있는 물감의 발색을 비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팔레트이기 때문에 최대한 깨끗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팔레트입니다. 그 다음에 보여드릴 팔레트는 짜잔, 이렇게 잘 보일까요? 달러론이라는 영국 브랜드 수채 물감인데요. 이것도 방구처럼 학생용 물감입니다. 제가 이 달러론이 전문가용 브랜드를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발색력 같은 게 궁금해서 한번 구입을 했었는데요. 달러론이는 붓도 만드는 화보 브랜드라서인지 여기 들어있는 붓이 이렇게 볼품없게 보이긴 하지만 퀄리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. 혹시라도 취미생활로 수채화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여기 방고흐하고 이 달러론이 학생용 물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색감도 굉장히 곱고 발색력도 좋은 편이라서 취미생활에 사용하시기에는 정말 좋은 편입니다. 방구 같은 경우에는 뒷면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격자 무늬로 되어 있는데 보통 플라스틱 팔레트들이 다 이런 편이거든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싫은데 달러로니는 뒷면이 이렇게 매끈하니 예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. 두께도 보시면 훨씬 달러로니가 얇고 그래서 휴대용으로도 좋고 책상에 두고 쓰기에도 부담 없는 그런 크기입니다. 내돈내산입니다. 광고 아닙니다. 그 다음에 아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큰 애가 하나 있었잖아요. 짜잔! 얘는 수채 물감은 아니고 수채 과슈라는 제품인데 야홍다슈라는 스위스에서 만든 수채 과슈입니다. 수채 물감의 안료를 보면은 불투명한 특징이 있는 안료들이 있는데 그 불투명도가 얼마나 불투명한지를 좀 비교하기 위해서 구매를 했고요. 안을 열어보면 이렇게 커다란 마치 어린이용 물감 같은 그런 느낌의 이렇게 과슈가 들어있는데요. 과슈를 만약에 구입하시는 분이 계시면 튜브형이 더 좋다고 하는데 저는 과슈를 자주 쓸 것 같지가 않아서 이렇게 고체형으로 구매를 했고요. 개인적으로는 수채 물감이 좀 더 매력적인 편이지만 과슈도 사용을 해보니 재미있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. 조만간에 이 까랑다슈 수채 과슈 리뷰 영상도 준비해서 올려볼게요. 마지막으로 짜란! 이게 뭘까요? 이 팔레트를 구매를 할 때 이렇게 종이로 포장을 해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좀 예스럽고 재미있어서 그냥 계속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. 얘도 아까 그 마이메리 블루처럼 폼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팔레트입니다. 제가 알기로 이 세상에서 가장 조그만 팔레트인데요. 비교를 해드릴까요? 아까 보시면 이 문교 팔레트도 일반적인 핸드폰보다도 조금 작은 사이즈인데 비교해보시면 얼마나 작은지 가늠이 되시죠? 이 조그만 녀석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? 으아! 짜잔!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. 제가 영상에서 절대 팔레트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절대 팔레트가 뭐냐면 제가 사용해본 모든 안료 중에서 조색을 할 때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안료들을 좀 엄선해서 한 팔레트를 구성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렇게 구성된 색을 이 팔레트 안에 담을 예정입니다. 언제쯤 이 팔레트 안이 채워질지는 잘 모르겠는데요. 올해 안에는 안 될 것 같고 색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스케줄을 보면 보통 한 20년은 걸리는데 20년 안에라도 이 팔레트가 꽉 채워지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또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팔레트 소개는 여기서 끝인데요. 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이 팔레트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드리도록 할게요.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디자인이라고 하면 어떤 제품의 스탠다드한 형태가 돼버리는 그런 디자인들이 참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
근데 한 19세기 이전에 사용된 팔레트를 보아도 이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펼치면은 날개가 있고 없고 혹은 이 안에 들어가는 펜이 네모난지 아니면 동그란지 뭐 그런 차이점은 있지만 보통 팔레트의 형태는 이렇거든요. 근데 이 팔레트 안에 비밀이 하나 있어요. 이 비밀은 아시는 분은 다 아실 테지만 한번 보여드리면 이 부분이 이렇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. 보통 팔레트의 뒷면을 보면 이렇게 고리가 있는데 이 고리는 이제 팔레트를 여기 손에 끼워서 들고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. 근데 이 메탈 팔레트 자체 무게도 있고 또 물감도 이렇게 조그맣기는 하지만 꽤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계속 오랜 시간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 손목에 무리가 갑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완이 된 것 같은데요. 이 부분을 이렇게 빼고 이 세 면을 다 조색을 할 때 사용을 하면 되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좀 격자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고요. 또 자세히 보시면 고리 있는 부분만 조금 더 단이 높아서 이렇게 물감이 흐르지 않게끔 세심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. 아까 이 마이 메리 블루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? 제 생각에 이 마이 메리 블루가 이 팔레트보다 조금 더 옛날 디자인인 것 같은데요. 왜냐면은 얘는 중간 부분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. 이 바 같은 걸로 펜을 고정하게는 되어 있지만 이걸 떼어내면은 펜을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칸막이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물감을 직접 짜서 사용을 해도 되게끔 고안이 되어 있거든요. 대신에 이 부분은 그냥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뒷면을 보시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, 짜잔, 판판합니다. 고리는 있지만 이거는 들고 쓸 수 있으면 한번 들고 써보게 이런 의미로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. 이 고리가 있기 때문에 바닥에 두면은 덜컹거릴 그런 위험?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맣게 발을 만들어 놓았어요. 얘처럼 아까 보여드린 이 꼬맹이도 보시면 뒷면이 판판하고 또 고리가 있기 때문에 발이 이렇게 달려있죠. 저는 이렇게 세심한 디자인을 보면은 감동을 받는데요. 이 감동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어서 조금 더 말을 덧붙여 보았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. 또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. 안녕히 계세요.